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에는 동서남북, 이른바 방위식 지명을 쓰고 있는 자치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가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위식 지명이 모두 없어집니다. 인천시가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서 자치구명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는 지난 2018년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행정구역을 동서남북으로 편의상 나누면서 써왔던 방위식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위식 명칭을 쓰는 자치구는 여전히 있습니다. 전국에 25곳이 해당하는데 인천에도 중구와 동구, 서구 등 3곳이 방위식 명칭을 사용 중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방위식 행정지명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 영종구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서구도 새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방위 명칭은 사실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나 정서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보완하는 행정편의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제 방위 명칭을 유일하게 남는 서구의 명칭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편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방위 명칭이 아닌 독자적인 구 명칭을 갖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중구와 동구도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적으로 기억이 잘 되는 것처럼 서구도 이미지를 반영한 이름으로 바뀐다면은 사람들에게 인지도 면에서도 조금 더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서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찾을 예정입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관광객과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끄는 그런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다음에 내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사람들한테 딱 임팩트를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인천시는 서구와 명칭 변경을 논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6년 7월부터는 새 명칭으로 출범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물때가 시시각각 바뀌죠. 그런데도 5만 톤급 대연성박도 드나듭니다. 1974년 건설된 제2관문 덕분인데요. 올해로 50년을 맞은 이 관문은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50년 세월 동안 인천은 이 수도권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달하는 인천 앞바다. 하지만 인천 내항은 1년 내내 만조 수위를 유지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관문 덕분입니다. 관문이 물때와 상관없이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천항은 조수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문식 항만이 아니고서는 항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문 없이 항만을 논할 수는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최초의 인천항 관문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건설됐습니다. 당시엔 4,500톤급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었지만 1974년에 제2관문이 설치되면서 5만 톤급 선박 출항이 가능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은 인천항 관문. 덕분에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관문이 설치된과 동시에 70년대부터 2차 년도 개발 계획 따르면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상회했던 이런 시기거든요. 이 물류 활동의 가장 시작점이 또 항만 쪽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산업화 발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항 관문은 올해 3월 역사적,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5월 10일
인천항 관문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이 올해 1분기에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인구 감소가 멈췄고 경기 지역 인구는 올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4년 1분기 전국 시도별 전입 전출 인구 이동을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과 충남, 세종뿐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13,100여 명과 9,600여 명 정도 많았고 충남과 서울은 4,900여 명과 1,100여 명 정도 순인구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순이동률로 보면 인천이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남과 세종은 0.9%와 0.6%였고 경기 지역이 0.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1월부터 300만 명을 넘어선 인천은 연령별 인구 이동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주요 경제활동 인구와 청소년 아동 인구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일자리보다 주택 문제 때문에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인천 순유입 인구 33,500여 명 중에 23,900여 명이 주택 때문에 전입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계청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이 많았고 주거비용 부담이 덜한 인천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단이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경제자구역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좀 서울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들이 좀 공급이 됐고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광역교통망이 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지난 한 해 3만 1,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올해 1분기 인구 감소가 멈췄고 지난해 4만 5천 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던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1만 3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지날 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정차하지 않고 달리면서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요금을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많게는 10배 이상 과잉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과 경기를 잇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왕시 포일동에서 근무하는 이창수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북청계 북의왕 구간 하이패스 요금이 100원인데 이날따라 12배가 많은 1,200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 씨는 약 7개월간의 통행요금 지불 내역을 살펴봤고 이 가운데 5차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행료가 과다하게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 구간이 100원짜리를 가야 되는데 1,000원, 200원을 이제 과금되는 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니 제가 100원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거를 1,200원씩이 계속 여러 번 다닌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이 씨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백진우 씨도 몇 개월 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터라 요금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00원이라 하이패스 알림이 울린 겁니다. 백 씨는 직접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했더만 환불 조치해줘서 죄송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지만 모든 거기에 통과하신 분들은 하루에 몇백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한테 그런 피해가 가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잘못 부과된 요금이 쌓이는데도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200원씩 과금된 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도 기업의 원칙인데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전산 처리에다 남을 건데 그 기록을 보고도 그분들이 알아서 고객들한테 환불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금을 징수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차량 단말기 부착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가 앞유리에 부착돼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단말기는 앞유리에 정확히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개선보다도 그게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걸 건데 100%에 가깝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통행요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초행길 운전자라면 당해도 모를 하이패스 오류. 시스템적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과수납금에 대한 공지와 적절한 환불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수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데친 걸로 속여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 물품입니다. 세관에 신고된 이 물건들은 데친 고사리. 하지만 알고 보니 삶은 고사리였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정부는 현재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데친 채소와 삶은 채소의 차이는 가공 과정에서 성질이 변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식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데침으로 보고 면세를, 성질이 변하면 삶은 채소로 분류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고사리는 모두 삶은 채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적발한 수입업체는 13곳.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 대상 물품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면세 규정은 부당하게 적용받았으나 적발된 사례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리 강화로 부가가치세 탄로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세관은 부당하게 면제받은 13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저출산 시대에도 인구가 급증하는 곳, 바로 영종국제도시죠. 그만큼 과밀학급 해소는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학교 용지로 전환하라는 지적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12만 명을 돌파한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미 청라국제도시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26.7%. 학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구의회에선 학교 신설을 위해 영종 하늘도시 파크골프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중학교 부지로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도시 공동주택에 둘러싸인 파크골프 공원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이전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당시 당초의 목적대로 중학교 부지로 환원되어야 마땅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영종국제학교 유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인 송도와 청라에는 국제학교가 있지만 영종에는 없는 상황.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국제학교 유치에 손을 놓고 있다며 주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종의 미래를 생각하고 영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명문학교 킹스 컬리지 스쿨을 유치하거나 그와 견줄 수 있는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유니언은 기업 유치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선 명문 국제학교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드렸었는데요.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를 훌쩍 넘깁니다. 특히 장애인은 더 심각해서 올해 인천 지역 특수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혜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휠체어를 탄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두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입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4시간 30분. 최저시급이 적용돼 한 달 평균 급여는 6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 일을 시작한 박동섭 씨에게는 이마저도 큰 행복입니다. 특수학교 졸업 이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건 30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가 어땠는지 안타깝고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지듭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유재근 씨는 어렵게 취업한 행정직에서 2달을 못 채우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월급도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애인자에 나를 보니까 이렇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줘야 되는데 그 금액도 적고. 실제 장애인들의 취업난은 심각합니다. 올해 6월 인천 지역 특수학교 졸업생은 모두 112명. 이 중 취업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61명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낫겠지 하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겠지 하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써주는 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게 진짜 장애인이 살 수가 없구나. 너무 불편한 거 투성이었어요.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50인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도 있었던 것 같고.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부터 손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 참여율이 40%예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복지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학교 이후에도 연결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천의 장애인 비율은 약 5%에 달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현실은 졸업생 중 취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인천 장애인단체는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31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행이나 공연 관람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 체험부터 어린이 축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티투어 버스는 최대 7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2층 버스를 타고 서해안의 낙조를 즐길 수 있는 노을 시티투어. 인천대교를 지나 왕산 마리나, 을왕리 해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티투어버스 탑승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탑승권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향교에선 가족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전통놀이와 예절 체험,
은율 탈춤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천 향교에서 열리는 전통 문화 캠프는 5월 18일과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대의 꿈을 주제로 한 서커스 드라마와 팝업 카드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선 바람을 주제로 한 어린이 축제가, 인천 어린이과학관과 부평아트센터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다양한 기념일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 색다른 체험에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학교가 없는 미단시티에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또 영종국제도시의 첫 특수학교 설립도 본격화되는데 이 두 학교는 2027년과 2028년에 개교할 전망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일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천여 세대. 하지만 이곳 학생들은 먼 거리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미단시티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2028년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가칭 미단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미단 초중학교는 영종국제도시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로 총 49학급 규모로 조성됩니다. 예산 583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첫 특수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됩니다. 가칭 영종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 전공과 등 총 35학급 규모로 2027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미단 초중학교와 영종학교 신설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도시공사,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종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내 지역 개방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특수학교 특성화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을 우선 저희가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중투에 다시 보고하고 그 보고에서 적정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추진이 가능하고요. 미단 초중 같은 경우도 통합 관련 대책을 먼저 보고 후에 이제 추진이 가능하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초중 통합학교와 함께 첫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교육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